안녕하세요. 저는 차준범이라고 하고요.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현재 지금 카카오브레인에서 라지 스케일 AI 스튜디오에서 멀티모달 모델 관련 연구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일단 유립스 리뷰 세미나이기 때문에 유립스에서 제가 작년에 발표했던 SWAD Domain Generalization by Seeking Flat Minima라는 논문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좀 진행했던 후속 연구 같은 연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컨셉은 좀 다른데 어쨌든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토픽으로 연구를 했던 게 있어서 걔까지 좀 간단하게, 걔는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여러 명의 분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했었는데, 일단은 저와 그리고 지금 네이버 클로바의 AI 랩스 소속이신 전상영님, 그리고 중앙대학교의 이경재 교수님, 그리고 네이버 클로바의 조한철님, 박승현님, 그리고 고려대의 이윤성님, 그리고 업스테이지 AI 리서치의 박성래님과 함께 했던 연구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서 제가 좀 중점적으로 고려했던 게 이 제목에 써 있는 것처럼 인더 와일드에서 로버스트한 모델을 어떻게 학습할 수 있을까를 중점적으로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좀 인더스트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 기존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모델을 좀 로버스트한 모델을 학습하고 싶다. 실제로 사실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토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챌린지 자체가 되게 사실 인더스트리에서도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어떤 모델을 디플로이를 했을 때 그 디플로이한 모델이 유저들이 그 디플로이한 모델의 트레인셋에 맞게 입력을 넣어주지 않고 사실 정말 기상천외한 입력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입력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좀 더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사실 누구나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기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좀 살펴보면 사실 적용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모든 메소드들이 이 네 가지 중에 거의 모든 메소드들이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이상의 문제점을 다들 비슷하게 갖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인도메인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인도메인 퍼포먼스라고 하면 트레이닝 디스트리뷰션에서 디스트리뷰션 시프트가 없을 때, 그러니까 도메인 시프트가 없을 때 성능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쓰지 않았을 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실제로는. 이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는 아카데믹하게는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만을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도 사실 상관이 없는데, 실제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트레이닝 타임이나 인퍼런스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죠. 사실 트레이닝은 어느 정도 느려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제 가끔 메소드들을 보다 보면 막 두 배, 세 배씩 이렇게 느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정도 이상으로 느려지면은 좀 사용하기에 되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인퍼런스 스피드는 굉장히 치명적이죠. 이게 앙상블 하는 모델들이 가끔 있는데, 앙상블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앙상블 하는 만큼 그대로 모델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는 성능 향상은 되지만 사실 적용이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래도 상황에 맞춰서 쓸 수가 있기는 한데, 대표적으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태스크에 딱 맞게 뭐 메소드가 디자인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특정 도메인에서만 쓸 수 있게 메소드가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비전에서만, 여기서 말하는 이 도메인은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도메인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인데, 그러니까 비전에만 딱 맞게 메소드가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NLP 태스크는 쓸 수가 없고, 클래시피케이션에 맞게 딱 맞게 메소드가 디자인이 되어 있으면 리그레이션 태스크는 쓸 수가 없고, 이런 한계점들이 다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바람이 조금 있었고요. 네 번째는 사실 문제점, 리미테이션이라고 말하기에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프로퍼티이긴 한데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일반적으로 데이터셋이 멀티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학습 도메인이 여러 개의 도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이용해서 어떤 메소드들을 많이 디자인을 하거든요. 그 여러 개의 도메인을 활용을 해서 도메인의 인베리언트한 어떤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이게 뭐 좋은 접근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사실 도메인 레이블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이런 문제들을 좀 최대한 회피할 수 있게, 물론 다 회피하면 좋겠지만 다 회피하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최대한 좀 프랙티컬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전체적인 메소드를 디자인을 했고,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릴 두 논문 다 좀 이런 문제들에서 자유로운 그런 메소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문에 대한 소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오늘 소개해드릴 두 가지 논문에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 같은 거고, 이 논문과는 약간 크게 상관이 없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는 결국 아카데믹한 퍼포스로 논문 자체가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그렇게 크게 강조하지도 않았고, 그것보다는 결국에는 자세한 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이 앞서 말씀드렸던 SWAD라는 논문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태스크 자체가 생소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이 태스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갈 텐데, 이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트레이닝 데이터셋 자체가 멀티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부분 멀티 도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타겟 도메인이 트레이닝 도메인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로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이 트레이닝 도메인이 포토, 아트 페인팅, 카툰 이런 게 있는데, 트레이닝 도메인이 뭔가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것보다는 테스트 타임에, 이 빨간색이 테스트 타임이거든요. 이 테스트 타임에 트레이닝 도메인에서 못 본 도메인이 들어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강아지 사진들을 보시면 제일 밑에 있는 어떤 로우가 강아지 사진들인데, 강아지 사진들을 보고, 강아지 아트 페인팅들을 보고, 강아지 카툰들을 보고 학습을 했지만, 정작 테스트 타임에는 강아지의 이런 펜 스케치가 입력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능이 잘 안 나올 건데, 이런 상황에서도 성능이 잘 나오길 바라는 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이라는 태스크고요. 얘랑 약간 닮아 있는 태스크가 도메인 어댑테이션인데,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트레이닝 타임에 이 레이블은 없어도 이 이미지는 볼 수 있게 해줘요. 물론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종류가 이제 그런 종류인데, 그래서 이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어댑트를 하는 게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하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아예 이 이미지 자체를 못 본 상황에서 어떤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태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메소드가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가장 제가 여기서 그걸 다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가장 주요하게 접근하는 어떤 메이저 어프로치의 경우에는 도메인 인베리언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고자 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어떤 포토 도메인에서의 말 사진, 그리고 카툰 도메인에서의 말 사진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때 피처 익스트랙터가 추출한 피처들이 인베리언트 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피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학습할 때 여러 가지 도메인에서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피처 익스트랙터라면, 테스트 타임에도 이 인베리언트한 피처를 추출해낼 수 있기를 바란 방식이고, 이거를 거꾸로 말하면 어떤 도메인의 스페시픽한 피처들은 사실 새로운 도메인에서 잘 작동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어떤 프라이어에 기반한 접근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방식의 접근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제안하는 이 SWAD 페이퍼에서 제안하는 메소드는 이런 거랑은 다르게 플랫 미니마를 찾아야 한다라는 접근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서거나라는 접근이기 때문에 기존의 메소드랑도 결합해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실험도 나중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의 연구의 어떤 모티베이션이 되는 이론 파트인데, 먼저 이제 로버스트 리스크라는 걸 정의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로버스트 리스크라는 거는 오른쪽에 보시면 아마 플랫 미니마 개념을 아시는 분이면 편하게 보시긴 할 텐데, 요 초록색 그래프가 또 로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페리컬 리스크 그래프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미니멈이 존재를 하는데, 이 두 가지 미니멈에서 샤프 미니멈과 플랫 미니멈 둘 다 비슷한 값이죠. 그리고 사실 실제로는 사실 그래프 상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샤프 미니멈이 살짝 더 낮은 값인데, 그래서 어떤 글로벌 옵티멈을 잡으라고 하면 이 그래프에서는 이 샤프 미니멈이 글로벌 옵티멈이 되겠죠. 근데 여기다가 로버스트 리스크 개념을 적용을 하면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근처 이 감마만큼의 영역에서 가장 로스가 큰 값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샤프한 미니멈들은 주변 값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로버스트 리스크는 올라갑니다. 로버스트 리스크의 값은 커지는 거죠. 근데 그에 비해서 플랫 미니멈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랫 미니멈 근처에도 값이 작기 때문에 이 로버스트 리스크 컨셉을 적용을 해도 마찬가지로 이 플랫 미니멈에서는 이 부분이 값이 작게 돼서 자연스럽게 어떤 플랫한 솔루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한다라는 게 결국 플랫 미니마를 찾는다라는 게 되고요. 이걸 위해서 이런 형태의 로스를 정의를 한 거죠. 리스크를. 그래서 이제 이 로버스트 리스크를 정의를 하고 저희가 이걸 수식을 잘 이렇게 만지면 이런 어퍼 바운드를 유도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이 수식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을 거고 이 식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 사실 여기 나오는 새로 나온 노테이션이 좀 많아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이제 요 위에 해시 달려있는 거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해시 달려있는 거는 임피리컬 케이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임피리컬한 로버스트 리스크 미니마이저고 여기는 임피리컬한 그냥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저인 거죠. 임피리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요 세타 헷의 감마가 붙어 있는 거는 로버스트 리스크를 임피리컬리 미니마이즈 했을 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어떤 솔루션, 트레이닝 도메인에서의 솔루션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왼쪽부터 텀을 하나하나 보면은 이게 이 T가 붙어 있는 게 이제 테스트 도메인에서의 성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값은 그냥 테스트 도메인에서의 어떤 옵티멈이에요. 그 옵티멈과 이 값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버스트 리스크를 트레이닝 도메인에서 미니마이즈 했을 때의 솔루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버스트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했을 때 그거를 테스트 도메인으로 가져가면 실제 옵티멈과 어느 정도의 성능 차이가 나는가가 이 왼쪽 텀이고요. 결국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갭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DG 갭이 미니마이즈가 돼서 0이 되면 사실 저희는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 옵티멈을 찾은 거니까. 근데 이 DG 갭을 결국 미니마이즈를 하고 싶은 거고 DG 갭이 어디에 바운드가 되냐면 이 세 가지 텀에 바운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로버스트 리스크와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저, 로버스트 리스크 RRM과 로버스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RRM과 임피리컬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 ERM의 갭만큼 차이가 갭이라는 텀에 먼저 바운드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 오른쪽은 임피리컬 리스크의 트레이닝 도메인에서의 옵티멈이고 여기 왼쪽은 로버스트 리스크의 그것도 이제 트레이닝 도메인에서의 옵티멈이죠. 요 안에 있는 게 여기에 해당하니까. 그리고 그 갭에 일단 먼저 해당을 하고 두 번째 안녕하세요. 두 번째 도메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도메인 다이버전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의 다이버전스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트레이닝 도메인과 타겟 도메인이 너무 멀면 이 도메인 다이버전스가 너무 증가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증가를 하면 이 자연스럽게 DG 갭이 커지는 거죠. DG 갭의 어퍼 바운드가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있는 텀은 컨비넌스 바운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모델 카파시티나 샘플 사이즈, 데이터셋 사이즈에 메인리하게 의존하게 되는 그런 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컨스탄트 두 개를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요 임피리컬 리스크의 옵티멈이라는 게 상수죠. 어떤 컨스탄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건 옵티멈 값이 어떤 값이니까 변하는 값이 아니라 어떤 고정된 값이 될 거고 오른쪽 값 같은 경우에는 모델 카파시티나 샘플 사이즈의 디펜던스한 값이니까 사실 모델이 결정되고 데이터셋이 결정되는 순간 얘도 저희가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 수 있는 값이 아니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이제 이 두 가지인데 로버스트 리스크의 옵티멈과 도메인 다이버전스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줄일 수 있다면 결국에는 이 디지 갭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저희의 어떤 모티베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사실 이 도메인 다이버전스에 대해서는 이 논문에서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왜냐하면 기존의 접근들이 전부 다 이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줄이려는 노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요건 내비두고 기존 새로운 약간 요 로버스트 리스크를 미니마이즈 해보자라는 접근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서 최종적으로 기존에 있던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 하던 메소드들과 결합을 해서 성능이 더 향상됨을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의 어떤 이론적인 모티베이션이었고, 저희의 메소드는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주장하는 바가 플랫 미니마를 찾으면 더 플래터한 미니마를 찾으면 좋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그 플랫 미니마를 어떻게 찾냐라는 퀘스천이 이어지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플랫 미니마 찾기 위한 기존의 메소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고려했던 게 SWA, Stochastic Weight Averaging이라는 메소드와 SAM이라고 Sharpness Aware Minimization이라는 이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메소드는 저희가 둘 다 좀 테스트를 해보기도 하고 좀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SWAD가 조금 더 practically applicable하고 좀 더 잘 플랫 미니마를 저희 실험에서 좀 더 플랫 미니마를 잘 찾아주기도 해서 SWA라는 기반으로 SWAD라는 메소드를 디벨롭을 했고요. 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꽤 많이 쓰기도 하고 이론적으로 좀 탄탄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메소드인데, 저희 실험에서는 SWA보다 성능이 안 좋았을 뿐더러 쌤의 약간 문제 중에 하나는 트레이닝 타임이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단점들도 있고 해서 저희는 SWA 기반으로 메소드를 디벨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SWA라는 메소드는 아카데미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좀 주목을 받지 못했었고, 오히려 좀 프랙티컬한 필드에서 되게 주목을 받았던 메소드였는데, 왜냐면은 이 SWA라는 게 굉장히 방법도 간단하고, 그리고 어떤 트레이닝 타임이라던가 뭐 어떤 restriction 같은 게 아까 말씀드렸던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메소드가 갖는 어떤 리미테이션 같은 그런 실제로 적용할 때 갖는 한계점 같은 게 전혀 없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굉장히 프랙티컬리는 널리 사용되던 그런 방법인데요. 이 메소드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굉장히 간단한데, 얘네가 얘기하는 거는, 이 SWA 페이퍼에서 얘기하는 거는 SGD를 어떤 특정 러닝 레이트로 고정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이클링 러닝 레이트를 썼을 때 이 옵티마이제이션 트라젝토리가 실제 플랫한 어떤 영역의 근처를 빙글빙글 돌게 되고, 여기서는 빙글빙글 돈다는 느낌보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이 플랫한 리전에 좀 어떤 바운더리를 잡을 수 있게 트라젝토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트라젝토리를 에버리지 했을 때 그 플랫한 리전의 센터로 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웨이트들을 그냥 에버리지 하는 겁니다. 에버리지를 했을 때 이 중앙으로 가서 어떤 플랫한 미니마를 찾는다라는 게 얘네가 주장하는 바고요. SWAD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맞게 살짝 수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큰 메소돌로지컬한 변화는 없긴 한데 크게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에도 들어가 있지만 댄스 스트래러지라는 건데, SWA는 사실 특정 에폭마다 체크 포인트를 모아서 몇 개에서 한 10개, 많아야 뭐 열 몇 개 정도의 체크 포인트를 에버리지를 하는데, 사실 딥러닝 모델의 파라미터 사이즈를 고려했을 때 몇 개의 체크 포인트를 에버리지 하는 게 어떤 그 센터를 잘 어프로치메이트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게 부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대한 더 많은 샘플들을 모아서 에버리지를 하자라는 컨셉으로 댄스하게 에버리지를 하자라는 걸로 바꾼 거고요. 그래서 SWA는 특정 액폭마다 체크 포인트를 모은다고 하면 SWAD는 모든 이터레이션마다 모을 수 있는 모든 체크 포인트, 그 모든 웨이트를 모아서 걔네들을 에버리지를 해서 에버리지드 모델을 만들겠다라는 접근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의 특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뿐만 아니라 위클리 슈퍼바이스드 세팅이 좀 비슷한 문제를 공유를 하는데, 이게 사실 타겟 도메인을 우리가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실제로 봐야 하는 타겟 디스트리뷰션에서의 밸리데이션 셋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아까 봤던 예시로 말씀을 드려보면 스케치 도메인에서 성능이 잘 나오길 바라는데 스케치 도메인의 밸리데이션 셋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쓸 수 있는 거는 기껏 해봐야 인도메인에, 그러니까 뭐 아까로 따지면 포토 도메인 뭐 이런 도메인에
학습 때 쓰지 않은 밸리데이션 셋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볼 수가 있긴 한데 걔네들을 활용해서 본다고 했을 때 SWA에는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는 게 SWA에서는 그냥 여러 개의 에버리지를 해가면서 그냥 언제까지 에버리지를 해야 제일 좋은지를 이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이밸류에이션 결과에 따라서 제일 성능이 좋은 애를 가져다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밸리데이션 셋 자체가 타겟 도메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때의 성능을 보는 게 정말 좋은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 가지 임피리컬한 실험 끝에 그냥 오버핏 어웨어 해서 샘플을 모으는 게 레인지를 정하고 거기서 에버리지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그 결과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오른쪽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옵티멈 포인트가 있으면 옵티멈 포인트로부터 특정 스레시홀드를 정하고 특정 스레시홀드 아래에 있는 아래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모든 웨이트를 전부 다 에버리지하는 법이 이제 SWAD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메소드는 결론적으로 뭐 디테일한 거는 스킵을 하더라도 플랫 미니멈을 잘 찾기 위한 메소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이 제안한 메소드가 정말 플랫 미니멈을 잘 찾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플랫리스 컴패리전을 했습니다. 이 플랫리스 컴패리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일단 각 메소드로 찾은 여기서 비교한 게 이제 네 가지인데 SWA가 전략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러닝 레이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그냥 각각 비교를 하긴 했지만 어쨌든 메소드는 ERM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특별한 걸 하지 않은 그냥 슈퍼바이스 트레인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 ERM이라는 표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컴패리즌 프로토콜로 삼고 있는 도메인 베드라는 논문에서 이 표현을 써서 제가 그냥 가지고 왔는데 이 ERM이라고 저희가 말하는 거는 그냥 슈퍼바이스 러닝을 특별한 어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맞는 어떤 특별한 알고리즘 없이 그냥 학습을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하는 ERM이랑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샤프니스 어웨어 미니마이제이션 그리고 SWA 그리고 저희가 제안한 SWAD까지 네 가지 메소드를 비교를 했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찾은 솔루션이 있으면 거기서 특정한 크기로 이 밑에 나오는 게 그 크기인데 특정한 크기로 노이즈를 주는 거죠. 노이즈를 줘서 그 노이즈를 줬을 때의 모델이 성능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이즈가 작으면은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노이즈가 크게 주면은 이 왼쪽이 이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아마 이게 로스 갭일 텐데 로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네. 어쨌든 이 그래프가 이 모델의 플랫니스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으로 이렇게 깔리는 이 파란색 그래프처럼 밑으로 깔리면 깔릴수록 더 플랫한 솔루션을 찾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서머라이즈 되어 있듯이 SWAD가 가장 플랫한 솔루션을 찾고 그 다음에 SWA가 두 가지 전략이 있긴 하지만 두 가지 전략 다 이 SAM과 SAM과 SWAD 사이에 위치를 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성능이 좋은 게 SWA고 그 다음이 SAM이고 그 마지막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ER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분석 때문에 저희가 이제 SWA 기반으로 메소드를 디벨롭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중에 또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실제로 이런 얼마나 플랫한 솔루션을 찾는지와 결과적인 어떤 최종 성능이 굉장히 잘 얼라인 되어 있는 것까지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 이 실험으로부터 저희가 제안한 SWAD라는 메소드가 플랫한 솔루션을 잘 찾는다는 것을 먼저 보였고요. 요거는 이제 또 다른 분석인데 이 분석에서는 이제 SWA에서 했던 것과 같은 분석을 도메인 시프트가 있는 셋업에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분석으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트레이닝 도메인에서 이 첫 번째 로우가 트레이닝 도메인에서의 로스 랜드스케이프이거든요. 그래서 트레이닝 도메인에서 이 검은색 세모들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스토캐스틱 레이시라고 써져 있는데 이게 뭐 SGD로 학습을 한다고 하면 SGD로 학습을 하면서 충분히 수렴했을 때 나오는 어떤 하나하나의 솔루션들 여러 개의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학습 과정에서 여러 개의 솔루션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 세 가지 솔루션을 에버리지 했을 때 나오는 이 솔루션을 표시를 해놓은 거죠. 이게 SWA에서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 스토캐스틱 웨이 솔루션들은 이 바운더리 쪽에 위치를 하고 얘네들을 에버리지 했을 때 이렇게 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
세로 컬럼 같은 경우에는 이 팍스라는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한 건데 팍스라는 데이터셋이 그 도메인이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4개의 도메인에서 하나 그 4가지 4개의 도메인 각각이 테스트 도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이밸류에이션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하는데 팍스라는 데이터셋을 쓴다고 하면 거기서 그 4가지의 도메인을 각각 테스트셋으로 썼을 때의 성능을 각각 측정을 해서 최종 성능을 리포트를 합니다. 여기서도 각각의 테스트셋 썼을 때의 이 로스 랜드스케이프를 그려본 거고요. 자연스럽게 테스트셋으로 쓰는 데이터셋이 아닌 나머지 3개의 도메인은 트레이닝 도메인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파트인데 이 averaged weight이 어떤 이 플랫한 리전에 위치를 한다. 이 스토캐스틱 웨이트보다 플랫한 리전에 위치를 한다라는 걸 먼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플랫한 리전에 떨어지는 애가 이 테스트 타임에 이 디스트리뷰 시프트가 발생을 하는데 이 디스트리뷰 시프트가 발생을 할 때 이런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로버스트하다라는 것까지 임피컬리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리절트인데요. 사실 메인 리절트는 뭐 모든 논문에서 다 우리 때 성능이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길게 얘기할 게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 오른쪽 이 이제 에버리지한 전체 성능이거든요. 이 전체 성능이 정렬이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보기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게 기존에 제일 좋은 게 이 코랄이라는 애거든요. 64.5라는 코랄이라는 애인데 얘에 비해서 2.4포인트가 더 성능이 올라간 66.9포인트로 토탈을 달성을 했었고요. 이때 당시 기준으로. 그래서 네, 기존 메소드에 비해서 라지 마진으로 성능 게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메소드들도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기존 메소드들과 오토고널하게 디벨롭이 되었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논문들도 SWAD를 함께 써서 SWAD를 쓰면 성능이 제일 좋고 안 썼을 때는 성능이 어느 정도다. 뭐 이런 거를 레포트하는 거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방금 드린 말의 결론은 결국 지금의 소타 메소드들도 다 SWAD를 쓰고 거기에 추가적인 방법을 얹어서 소타를 달성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고요. 여기서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거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저희가 이제 어, 메소드를 개발을 하고 논문을 작성을 하면서 들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이게 성능은 잘 나오는데 사실 이 플랫 미니멀하는 컨셉 자체가 기존에도 이미 있던 컨셉이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인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예를 들면 뭐 이미지넷 성능에서 SWA가 보였던 것도 그런 부분이죠. SWA가 보였던 것도 이미지넷 학습을 할 때 SWA 같은 식으로 플랫한 솔루션을 찾으면 그냥 미니마이즈 하는 것보다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 테스트셋에서 성능이 좀 더 좋아진다. 약간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 말인즉슨 인도메인의 성능이 좋아져서 그냥 이 아웃 오브 도메인에서도 성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비교를 하는 건 인도메인에서 많이 쓰이는 성능 향상이 되는 메소드를 가지고 와서 비교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 후보군을 선택한 게 EMA랑 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플랫 미니멀을 찾는 메소드라고 저희가 분류를 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네들도 같이 비교를 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믹스업이랑 컴믹스가 있죠. 믹스업이랑 컴믹스는 사실 진짜 정말 정말 많이 사용되는 메소드고 여기서도 오른쪽에서 보시면 ERM이 96.6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데 믹스업은 0.7포인트, 컴믹스는 1.0포인트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두 개도 위에만큼은 아니지만 많이 널리 사용되는 메소드인데 VAT랑 파이 모델들도 가지고 가서 비교를 했었고요. 이거는 좀 분류를 하자면 이 두 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계열의 어떤 성능 향상 메소드라고 보시면 되고 얘는 어떤 컨시스턴시 레귤러라이제이션 계열의 메소드, 레귤러라이제이션 메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믹스업이랑 컨믹스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는 건데 인도메인 성능은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은 오히려 떨어지고 특히 컨믹스 같은 경우에는 인도메인 성능이 가장 인상적으로 1%나 오르는데 아웃 오브 도메인은 1.5포인트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특히 이제 믹스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문에서만 이걸 레포트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논문에서도 믹스업을 그냥 쓰면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많이 레포트를 하고 있고요. 그에 비해서 저희가 제안하는 SWAD 그리고
그거에 기반이 되는 SWA 같은 경우에는 플랫 미니마를 찾음으로써 인도메인 성능뿐만이 아니라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도 올라간다는 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메인 성능을 올리는 게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을 올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중요하겠지만, 단순히 인도메인 성능을 올린다고 무조건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플랫 미니마 컨셉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실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도메인 성능을 올리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플랫 미니마 컨셉을 가져왔을 때 인도메인 성능뿐만 아니라 아웃 오브 도메인 성능이 함께 올라간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플랫리스 어웨어 솔버들이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플랫리스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SWA 기반으로 메소드를 디벨롭을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디벨롭을 한 메소드가 성능 비교를 해봤을 때도 더 성능이 좋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게 좀 재밌는 지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찾은 솔루션의 플랫리스의 순서와 최종 DG 퍼포먼스와 얼라인 된다는 게 재밌는 지점입니다. SWAD가 가장 플랫한 솔루션을 찾는데 성능도 SWAD가 제일 좋고, SWA가 두 번째로 플랫한 솔루션을 찾는데 SWA가 두 번째로 좋은 성능을 내고, 그러니까 이 실험도 플랫 미니멀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는 어떤 저희의 핵심적인 메시지와 얼라인이 되는 그걸 뒷받침하는 실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이론 파트 잠깐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메소드는 플랫한 솔루션 찾는 솔루션, 플랫 미니멀 찾는 솔루션이지, 그런 방법이지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신경 쓰는 메소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함께 줄이면 더 성능이 좋아질까라는 이제 퀘스천이 이어지는데, 그게 이제 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아까 보여드렸던 코랄이라는 기존 메소드가 도메인 다이버전스를 미니마이즈하는 메소드인데, 얘에 SWAD를 적용을 하면 그냥 ERM에 SWAD를 적용을 한 것보다 더 성능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여기서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버스트 리스크 미니마이즈와 함께 도메인 다이버전스 미니마이즈를 함께 하면 더 좋은 성능 기대할 수 있다는 것까지 보인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뭐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뭐 특별한 게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당연히 저희가 제안한 두 가지 특징, 그 댄스 에버리지 그리고 오버핏 어웨어 스케줄링, 오버핏 어웨어 하는 그 레인지를 디시전 하는 방법이 각각을 적용했을 때 SWA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씩 올라가고, 둘 다 적용하면 제일 좋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안하는 메소드가 그 도메인 레이블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학습 데이터셋에 여러 개의 도메인이 있고 각 도메인이 각 데이터셋이 어떤 도메인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인 도메인 레이블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 외에 그냥 다른 로버스트니스 태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실험을 해본 거고, 그 실험에서도 ERM뿐만 아니라 SWA보다 저희가 제안한 메소드가 더 성능이 좋았다라는 것을 보이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릴립스에 발표했던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 전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키 메시지는 플랫 미니멀 찾는 것, 그리고 솔루션의 플랫니스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가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는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SWAD라는 메소드를 제안을 하고, 그게 실제로 소타를 찍었다까지 보인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것뿐만이 아니라 로버스트 리스크 미니마이제이션뿐만이 아니라 도메인 다이버전스도 함께 미니마이즈 함으로써 더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었고. 네. 그래서 요거는 그 지금까지 SWAD에 대한 설명을 다 드린 거고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연구고 언더 리뷰 중인 페이퍼인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뭐 오늘 발표의 핵심적인 부분도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제가 생각하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것도 같이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티베이션으로 시작이 됐냐면 제가 이제 카카오브레인으로 회사를 옮기면서 카카오브레인이 되게 라지 스케일 AI에 요즘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도 불리죠. 되게 모델 크기를 좀 키우고 거기다 데이터셋도 엄청 큰 데이터셋들을 집어넣었을 때 성능 향상이 많이 되는 요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라지 스케일을 한 어떤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게 지금도 사실 아카데믹하게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 뭐 다른 태스크를 풀 때도 좀 약간 어떤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풀 때도 라지 스케일에서 풀 트레인된 어떤 애를 가지고 와서 걔를 파인 튜닝해서 문제를 푸는 게 당연히 더 좋은 성능을 담보할 텐데 이런 어떤 시대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고 하면 이런 시대에서는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어떤 형태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라지 스케일이라는 어떤 영역에서는 라지 스케일이라는 어떤 시대라고 한다면 이 곳에서는 어떻게 학습을 해야 우리가 스크래치로부터 어떻게 학습을 해야 모델이 로버스트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느냐가 아니라 기존에 이미 라지 스케일에서 학습된 어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존재하고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가져와서 어떻게 파인 튜닝을 해야 로버스트한 모델을 우리가 파인 튜닝 할 수 있는가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는 결국 어떤 메소드로 도메인 인베런트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프리트레인드 모델에서 이미 갖고 있는 되게 방대한 지식들이 있고 그 지식을 잘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컨셉으로 진행한 연구입니다.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질 이 얘기까지 하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게 사실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기존에 다루던 어떤 접근들이랑은 좀 거리가 있는 게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은 사실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 하면 어떻게 보면 이미 엑스트라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쓰면 안 되는 정보인 거죠. 근데 사실 프랙티컬하게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는 게 당연히 더 성능이 좋으니까 기존 연구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도메인 베드라는 어떤 페어 컴퍼리즌 프로토콜이 있는데 그 컴퍼리즌 프로토콜에서도 다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고 있어요. 이미지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쓰고 있는데 그걸 당연히 써서 비교하는 게 현실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을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는 순간 어떤 익스트라 인포메이션에 집중을 하는 게 돼서 조금 형태가 이상해지니까.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 수식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닌데 저희가 이제 이 생각을 전개함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이 아이디어를 전개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오라클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어떤 타겟 도메인을 이미 본 오라클이라는 모델이 있고 그 오라클의 피처 익스트랙터를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다면 그 피처 익스트랙터,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 도메인에서 모델을 학습을 할 때 소스 도메인의 로스만 미니마이즈 하는 게 아니라 이 오라클의 피처 익스트랙터와 뮤추얼 인포메이션 맥시마이즈 해서 이 오라클 피처 익스트랙터 인포메이션을 얘의 논리지를 충분히 얘가 담아낼 수 있으면 충분히 지금 학습하는 모델이 담아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디자인을 한 수식입니다. 자세한 거는 좀 스킵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하는 키 어스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어떤 오라클 모델이 있고 사실 오라클 모델이 있으면 걔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게 좋다라는 거는 충분히 어셉터블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오라클 모델이 최고의 옵티멀 모델이니까 걔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방향이겠죠. 근데 문제는 이 오라클 모델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오라클 모델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하는 얘기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충분히 인포메이티브한 다양한 데이터셋으로 학습이 되었으면 그럼 오라클 모델을 잘 어프로시메이트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당연히 어떤 아웃풋 스페이스로 비교를 하면 서로 다른 태스크로 학습이 됐으니까 아웃풋 스페이스는 완전히 다르겠지만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는 얘네들이 갖고 있는 너리지가 또 오라클 모델에서 필요한 어떤 너리지를 프리트레인드 모델도 충분히 인풋으로부터 잘 익스트랙트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유용한 인포메이션들을 내가 인풋으로부터 익스트랙트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는 거고요. 이 실험에서는 그 가정을 밸리데이트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 오른쪽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이 이제 인스타그램 3.6 빌리언에서 학습된 레그네드 Y 모델이고 페이스북에서 나온 스왑이라는 논문에서 나온 모델인데 이 모델에서 보시면은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 타겟 태스크,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징 데이터셋을 전혀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RM 마이너스가 이제 도메인 제너럴라이징 데이터셋을 학습을 시킨 건데
그때 이제 이미지넷 아니 그때 이제 프리트레인드 모델 요거죠. 프리트레인드 모델 쓴 케이스, 얘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안 쓴 케이스, 얘는 거기에 더해서 쓰고 지금 뭔가 말이 꼬인 것 같은데 얘가 안 쓴 케이스, 얘가 쓴 케이스, 얘는 그걸 쓰고 저희가 제안하는 레귤러라이제이션까지 한 그 케이스인데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전혀 뭐 이 데이터셋에 쓰지 않고 이 태스크에 맞게 학습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미 ERM으로 학습시키는 거 이상의 인포메이티브한 정보를 이게 이제 오라클 모델하고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이거든요. 그런 정보를 얘가 이미 추출을 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이미 되게 유용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어썸션을 밸리데이트를 한 거죠. 이 어썸션을 밸리데이트를 한 거고 이 어썸션을 이제 어셉트 한다면 우리가 이 수식을 옵티마이즈 함으로써 이 리포뮬레이티드한 이 수식을 옵티마이즈 할 수가 있는 거고 이 수식은 사실 오라클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이 실험도 앞서서 제가 메인 리절트 말씀드릴 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당연히 후타 찍었고 결과가 좋다라는 그런 뻔한 테이블이고요. 좀 재밌는 내용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요거는 이제 저희가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메소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스케일이 업이 되고 더 라지 스케일이 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레그네 Y, 요 위에 거는 이제 이미지넷으로 풀트레인드한 모델을 썼을 때고 여기서는 모델도 커지고 풀트레이닝 데이터셋도 커졌을 때 성능이 저희 메소드, 미로라는 저희 메소드를 썼을 때 성능 게인이 6.1포인트나 되는 엄청나게 큰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보였고요. 요거를 이제 다양한 풀트레인드 데이터셋, 그 풀트레인드 메소드를 썼을 때의 성능 게인을 다양하게 확인을 한 건데 보시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양한 메소드를 결합했을 때도 항상 성능 향상이 됐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다 이제 1.7%좀 적게 올라가는 뭐 1.3% 정도지만 어쨌든 전부 다 많이 올라가는 뭐 16.3%까지 올라가고 성능 개인이 크게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인스타그램이나 클립 같이 되게 대규모의 모델 그리고 큰 모델을 썼을 때 더 라지 스케일 풀트레인을 했을 때 더 성능 개인이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사실 이 연구에서 제가 제일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요 마지막 꼭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는 어떤 아웃 오브 디스토리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할 때 우리가 좀 프랙티컬한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어떻게 풀트레인드 모델을 잘 익스플로이트 할 것이냐에 포커스를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생각을 했고 그런 거를 기반으로 작성한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도 다 됐고 그래서 이 전체 발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저희가 얘기했던 거는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제너럴라이제이션에서 플랫 미니마가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거에 기반해서 저희가 SWAT라는 메소드도 제안했지만 그것보다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부분은 이 플랫 미니마라는 메소드 그 컨셉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미로라는 메소드를 제가 제안을 하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풀트레인드 노리지가 이미 되게 훌륭한 풀트레인드 노리지가 있고 그거를 잘 보존을 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라지 스케일 에러로 가면 갈수록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두 가지 논문 다 SWAD는 이미 유립수에서 발표한 논문이고 코드도 공개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미로 같은 페이퍼도 아카이브에는 공개가 되어 있고 코드도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체크를 해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컨택 메일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아마 이게 이 발표 자료에는 빠져 있을 텐데 논문에 네, 여기 빠져 있는데 이게 논문에 있는 내용인데 샘과 SWAD를 같이 썼을 때 실험 결과가 다시 논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논문을 봐주신 것 같아서 논문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생각을 해본 부분인데 제 생각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샘도 둘 다 이제 플랫 미니멀 찾기 위한 메소드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가 사실 결합이 됐을 때 그 두 가지가 서로
긍정적인 상호작용으로 할 것이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해서 같이 활용을 해서 메소드를 새로 디자인을 하면 모를까. 이 두 개를 그냥 같이 쓴다고 해서 더 플랫한 솔루션을 찾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래서 여기 앞서서 실험했던 것처럼 이런 실험처럼 이 두 가지를 같이 썼을 때 플랫니스를 측정을 했을 때 어떻게 나올지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그거를 보진 않았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셈에서 플랫한 미니마를 찾는데 그 플랫한 미니마들을 찾은 거를 에버리지 한다고 해서 더 플랫한 미니마를 찾는다는 보장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게 이제 무조건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아, 네. 일단 질문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이거를 제가 나중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말씀하신 대로 해시안 기반의 매저도 존재를 하는데 해시안 기반으로 측정을 해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사실 이 논문 작업을 할 때는 생각을 못 했었어서 네, 그렇게는 측정을 못 해봤습니다. 저도 네, 이렇게 그런 다양한 관점에서 사실 이 플랫니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로스 랜드스케이프라는 굉장히 고차원의 스페이스를 저희가 관측하는 실험이고 이런 식으로 관측을 했지만 임피리컬하게 보긴 했지만 사실 굉장히 다각도의 실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굉장히 고차원의 실험을 이런 하나의 실험으로서 우리가 뭔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시안 베이스드 실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이 모델에 노이즈 주는 거는 그냥 간단한데요. 이게 결국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노이즈를 그냥 줬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일단 먼저 이 밑에가 이제 노이즈의 크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노이즈의 크기에 맞는 파라미터 전체 뭐 레스넷이라고 하면 파라미터가 22밀리언 정도, 2천만 개 정도 되는데 2천만 개 사이즈의 어떤 요 놈, 엘투놈이 이제 요 크기가 되는 엘투놈 랜덤 벡터를 만들고 그거를 그냥 파라미터에 더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파라미터를 이 실험 자체가 이 가로축과 x축과 y축이 이제 파라미터 스페이스거든요. 그래서 파라미터 스페이스에서 노이즈를 줬을 때 어떻게 흔들리는지를 관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 RRM을 미니마이즈 해야 된다라는 걸 제안을 하긴 했는데 그럼 RRM을 미니마이즈 해서 플랫 미니마를 찾고 싶은데 그럼 그 플랫 미니마를 어떻게 찾을까라고 했을 때 셈이랑 SWA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제안한 SWAD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셈이랑 그러니까 RRM 자체가 베이스라인으로 되는 게 아니라 RRM을 찾기 위한 메소드가 셈이랑 뭐 SWA랑 SWAD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RRM을 베이스라인으로 삼고 그 위에다가 ERM 네네네. ERM이 결국 오리지널 로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 ERM 기반으로 네, 무슨 질문인지 제가 좀 이해를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디지 메소드들을 쓰지 않은 그런 거를 이제 ERM이라고 하는데 다 마찬가지로 이걸 비교할 때는 다 그런 ERM 기반으로 네, 적용을 해서 실험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노이즈의 사실 다이렉션에 따라서 성체가 되게 크고요. 여기서 저희가 그 스탠다드 데비에이션까지 표현이 되도록 그래프를 그릴까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막 겹쳐가지고 눈에 잘 안 들어와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면은 눈에 딱 보일 텐데 이게 엄청 크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눈에 안 들어가지고 저희가 여기서 표현을 안 해놨는데 말씀하신 대로 노이즈에 따라서 그가 크게 왔다 갔다 하고요. 이 실험에서는 100번을 해서 에버리지를 했는데 왜냐면은 이게 100번만 해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이 실험. 왜냐면 요 모든 포인트마다 모델을 다 이밸류에이션 해야 되고 그거를 100번씩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되게 오래 걸리는데 100번에서 평균을 냈고 제가 나중에 논문을 제출한 다음에 이걸 늘려서도 실험을 해봤었는데 그때도 뭐 결과는 비슷했었습니다. 어쨌든 횟수는 100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거는 일단 이 연구의 시작은 카카오 브레인 말고 제가 네이버 클로바에 있었었는데 그때 시작한 연구예요. 그래서 그걸로 설명드리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발표 시작할 때 살짝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인더스트리에 계시니까 아마 비슷한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모델을 열심히 만들어서 그걸 디플로이 해도 유저들이 딱 그 저희가 원하는 형태의 인풋만 넣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이상한 인풋 들어왔을 때 이게 안 돼요라는 얘기가 어디선가 들려오고 저희는 그럼 이거를 대응을 해주는 게 맞느냐, 뭐 데이터를 이런 종류의 데이터를 더 만들어야 되냐, 뭐 이런 디스커션을 내부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사실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커버를 하는 게 맞지만 그런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발생했을 때도 모델이 조금 더 잘 해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던 거고 네, 제가 이제 이 연구를 마무리하기 직전쯤에 회사를 옮기게 돼서 현재 뭐 카카오 브레인 어떤 프로덕트나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연구를 하고 나서 이런 식의 플랫 미니멀을 찾는 어떤 방식으로 모델을 옵티마이즈를 하는 게 어느 정도 고려가 되고 있다고 듣긴 했어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일단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질문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저는 이제 카카오 브레인에서 요즘에는 좀 라지 스케일 AI, 그러니까 결국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연구들이 결국 모델을 디플로이 했을 때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라지 스케일 AI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이 아니라 다 인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다 뭔가 모델을 디플로이 했을 때 다양한 인풋을 잘 대응하기 위한 그런 흐름으로 보시면 어쨌든 저희가 만드는 모델이 어떤 인풋에도 잘 작동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른 데서 저를 보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디스커션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